이제 제 등기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2차 시험에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등기법은 같이 공부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유용해요. 민법의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이 되면 등기법을 같이 공부하시고, 만약 못하게 되면 그 책을 하나 구입하셔서 등기부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감을 익히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갑구예요.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 과정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순본이 있고요. 가장 대부분 등기 목적이 있고,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수험생은 등기 목적은 이제 소유권 이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등기가. 왜냐하면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에 대한 효력이 있다. 그 표현이거든요. 소유권 이전. 그 다음 등기 원인. 등기를 하게 된 원인. 법률행위겠죠. 대표적인 게 매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매를 쓸 겁니다. 또 수험생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갑이 권리자, 소유자 갑이 권리 취득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권리자 써놓고 소유권, 갑 쓰고요. 주소 씁니다. 주민번호랑 여기 옆에 특정할 수 있는. 이제 우리는 그런 생략하고 이제 소유자 갑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항상 이제 당사자 계약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을로 넘어가는데 바뀌었잖아요,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의 목적이잖아요. 소유권이 원인이 뭐예요? 매매로 돼 있어요. 매매로 돼 있으면 계약이죠. 매매 계약인데 앞으로 유형은 이 계약서가 위조되거나, 항상 이를 전제로 해서 이제 수험생은 딱 이렇게 이제 도식화돼서 이 케이스만 냅니다. 계약서가 위조되거나, 아니면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무효인 경우, 취소인 경우, 해제된 경우, 합의 해제된 경우. 그 유형을 기억하시는데 크게 나눈 경우는 위조인 경우와 아니면 효력이 없는 경우예요. 이런 사유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나씩 쟁점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나눈다. 하나는 위조고 하나는 무효 취소 계약 해제, 합의 해제예요. 똑같이 등기원인은 매매 계약인데 이 채권행위 자체, 매매 계약 자체.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또 채권행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자, 넘어오겠습니다. 위조됐다. 계약서가 위조됐다. 그러면 위조라는 개념은 뭘까요? 위조. 계약서에 위조했다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예를 갖고 갈게요. X 건물이 있어요.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서를 쓰는데 매도인 누구 된다? 갑이다. 매수인은 을이다. 쓰는데 위조라는 개념은 A가 타인, 즉 갑의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게 위조예요. 이렇게 봅시다. 계약서에는 매도인 갑과 을이 있는데 A가 위조를 했을 때는 갑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매도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위조의 개념이에요. 타인을 모용하여, 타인의 이름을 모용한다는 얘기는 허락 없이 사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계약서 위조예요. 그럼 위조된 계약서의 효력은요? 매도인이 갑으로 매수인이 되는데 이게 위조된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은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갑의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인 설명이에요. 계약의 효력은 왜 발생되죠? 법적 구속력, 즉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고 법적 구속력에 의해서 합니까? 의사표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사를 표시했다는 얘기는 갑이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조는 갑의 의사가 관여됐습니까? 안 했잖아요. 갑의 의사표시가 없다는 얘기는 이 계약서 작성할 때 갑의 의사표시가 전혀 관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효력이 없는 거고,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서 등기 또 물권에 있다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위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입문자한테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제 타인 권리 매매예요.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이에요. 역시 A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거예요. 매도인이 누구다? A예요. 소유자인 갑이 아니라. 그리고 매수인이 을은 똑같아요. 다만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목적물이,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누구 거다? 갑 소유의 건물이에요. 이게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예를 가지고서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 권리 매매는 매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소유자가 아닌 A가 갑 소유의 목적물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 계약에는 내용에는 이런 의무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매매 계약하게 되면 통상적인 급부의 문제 뭐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의 전제는 뭐였어요? 매도인이 소유자라는 전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매매 계약 내용의 급부에는 추가되는 게 있어요. 소유권을 A가 을에게 넘겨주는데 그 전제로 A는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에게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매도인 A는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 그게 타인권의 매매 계약의 계약 내용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A는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 그게 맞죠. 근데 그 전제는 매도인이 소유자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인권리 매매일 때는 이런 거다. 그러면 이런 매매 계약의 유효성은요.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파는 건데 그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서 쟁점이 있었는데 법에서는 569조에서는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그리고 매도인 A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을에게 넘겨줄 수 없을 때에는 담보 책임이 문제됩니다. 결국은 담보 책임은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해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569조 하게 되면 타인 권리 매매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 자, 요 패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요거 이제 위조와 개념과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은 이렇게 좀 구분하셔서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서 유효했으면 계약은 매도인의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무효다. 효력이 없다. 따라서 물권행위, 지금 등기부 이렇게 기재가 됐어요. 계약서를 유지해서.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물권행위가 있다는 거고, 이게 물권행위가 쓰시면 돼요. 소유자 을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권행위 유효성에 따라서 무효이고 등기는 효력이 없다. 즉 물권행위 무효다. 이건 배웠죠. 채권행위가 무효이면 물권행위도 무효다. 따라서 소유자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물권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말소 등기가 없어도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습니까?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서. 그런데 2조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 생각이 뭐냐면 물권적 합의도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종류에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행위 안에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요. 근데 등기는 사실행위예요. 물권행위의 그 의사표시적 요소가 있는 것은 물권적 합의인데 지금 갑의 의사표시가 없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합의 자체도 유인성이라는 논리가 아닌 합의 자체도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무효다는 논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것까지 이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나눠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효이면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서 무효다.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목적이었잖아요. 이전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인데 이러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설사 을이라고 기재되었다도 등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말소 등기가 없어도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쓴다? 외형상 소유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외형상. 그럼 등기 효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다? 그 전원 사람이. 소유자 갑이 진정한 소유자인 겁니다. 이 개념들. 등기부 보면 돼요. 등기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게 위조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록 등기부에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서 그 말소 등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형상 소유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진정한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이 개념들 눈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등기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진정한 소유자가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진정한 법률상 소유자예요. 이 소유자, 요거의 존재로 해서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인 갑은 214조에 기해서 의뢰 말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를 방해를 제거해야만이 제3자와 매매계약 체결해서 넘겨줄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예요. 자,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외관상은 외형상 소유자잖아요. 이 외형상 소유자의 형태로 해서 을이 병에게 매매계약을 체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소유권의 이전 등기.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소유자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을과 병 사이에 채권행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플러스 이거 채권행위죠. 물권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등기가 있으니까. 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됐다면 을이 매매 등기를 원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고 병 앞으로 동기가 됐어요. 등기됐어요. 하고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쟁점이 있죠.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아님에도 누구 소유예요? 타인 소유잖아요. 이게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을은 소유자가 아님에서도 갑소유의 목적물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근데 몰랐겠죠, 병은. 하지만 이런 사유가 있었으면 몰랐기 때문에 몰랐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건 결과론이에요. 타인 권리 매매는 처음부터 알고서 병이 이게 타인 소유라는 걸 알고서 한 경우지만 이 경우는 아니에요. 다만 결과론적이에요. 이 계약이 위조됐던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 경우에 대보니까 결과론적으로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이 됐어요. 병은 몰랐겠죠. 근데 병은 몰랐지만 그런 경우에도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이 개념은 성립됩니다. 따라서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은 반드시 매수인이 타인 소유의 목적물에 매매 계약인 것을 알 필요는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된 거죠. 왜냐면 물소유의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소유자 갑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근데 계약은 유효해요. 근데 물권행위로 왔어요. 물권행위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물권행위는 뭐죠?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는 매도인, 즉 을이 소유자야 돼요.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소유자? 갑이잖아요. 그러면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처분한 거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채권행위는 유효하잖아. 좀 전에는 무효여서 물권행위 유효성에 따라서 이제 무효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효해요. 뭐 때문에 지금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 못해요? 을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행위는 처분행위고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처분 권한을 쓰고 뭐라 한다? 소유자야 한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합니다. 을의 처분행위는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어요.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을의 처분행위 효력이 없습니다. 즉 물권행위는 무효다. 그 얘기는 설사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소 등기가 없어도 병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입문자면 이 등기를 말소해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도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외형상 소유자와 법률상 소유자라는 같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그런 현상,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214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개념의 논리적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패턴을 이제 아셔야 돼요. 자, 을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설사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말소 등기 없어도 소유자다. 그럼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전히 갑이에요. 갑의 입장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잖아요. 방해를 받고 있죠. 누구예요? 소유자 병이라는 등기와 소유자 을이라는 등기로 방해를 받고 있어요. 자기의 소유권을.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이걸 제거해야겠죠. 방해를. 그 방법은 214조에 기초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다. 그래서 법률상 소유자와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죠. 자, 어떤 거라면 자, 이 상태예요.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는 이 사람이에요. 법률상 소유자예요.
이거에 방해를 받고 있죠. 그럼 제거를 해야죠. 먼저 이걸 제거해야겠죠. 지금 이 등기부상 외형상 소유자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외형상 소유자가 지금 이 상태잖아요. 이게 지워지기 전에는 이 사람이 소유자였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이게 방해를 하고 있죠. 외형상 소유자잖아요. 그럼 이걸 제거해요. 이걸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 소유자가 누구로 보여요? 외형상. 을이잖아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또 방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거를 해야 돼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병과 을을 상대로 각각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법률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외형상 소유자가 다르다. 따라서 법률 소유자 입장, 즉 갑의 입장에서는 을, 병, 명의의 소유권이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 따라서 법률상 소유자인 갑은 민법 214조에 기하여 을과 병,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표현. 갑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외형상 소유자 이 사람이니까 이걸 먼저 말소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것만 말소하면 또 소유자가 누가 보여요? 을이 소유자로 보이잖아요. 그 전 소유자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말소돼야만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을 기억하십시오. 요 패턴, 위조 패턴 했을 때 요거 정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의 쟁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외형상 소유자예요. 자, 이 사람이 외형상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병은 사실 이 사람이 소유자인 걸 알았거든요. 을이 소유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등기부에 썼잖아요. 이 사람은 을이 자신의 물건을 매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조 사실도 몰랐어요. 그럼 선이었어요. 그럼 등기부를 신뢰한 거잖아요. 이 등기부를 신뢰한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야,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소유자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위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알 수 없는 이런 사람한테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문제의식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공신력을, 이 등기부에 대해서 공신력을 인정할지 문제로 논의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병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해서 이와 같은 사례에서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를 해준 게 공신력의 문제예요. 야, 등기부는 공신력 있는 거 아니야?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 보호해줘야잖아. 만약 보호를 하게 되면 공신력을 인정하는 건데, 대법원 판례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설사 소유자 병이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고, 즉 그 얘기는 계약서가 위조돼서 너무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보다 공신력이 없다. 공신력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소유자 병은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를, 소유자 병은 이제 외형상 소유자잖아요. 등기부에서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호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제가 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취득시효가 있고 그 취득시효 안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는데, 등기부 취득시효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외형상 소유자는, 진정한 소유자는 따로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10년 이상 계속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른 요건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요건을 갖춘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등급이 취득시효 완성이라는 제도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가 논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쟁점 하나, 아무리 이 사람이 선이었고 등기부를 신뢰했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게 무슨 의미다? 공신력이 없다. 뭐라고요? 등기부에는, 부동산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병에서는 이런 경우가 이제 염려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표현이면 거래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등기부를 신뢰해서 했는데 만약에 위조돼서 이게 소유자가 아니라면 소유권을 취득 못 하잖아요. 이게 거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병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위험이 뭐냐면 소유권을 취득 못한 위험이 있잖아요. 그게 보다 거래 안전의 위험. 뭐라고 한다고요? 거래 안전의 위험이 있다. 이런 용어 정도는 알아주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거 보겠습니다.